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북튜버들의 영상을 통해 책의 일부를 접하곤 했는데 이제야 직접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의 후속편인 다시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도 출간되어 이야기가 참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번 여름 제가 사는 곳의 세상 끝으로 이 책 두 권을 들고 떠나봤습니다. 드넓은 바다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빠른 영상으로 찍었으니 이야기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늘 일에 쫓기며 사는 삶에 지친 한 남자가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에서 답답함을 못 이기고 무작정 차를 돌려요. 그런데 길도 잃고 날도 저물고 이정표도 찾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차에 기름도 떨어져 가던 때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뭔가 신비한 분위기의 이 카페의 메뉴판에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쓰여 있어요.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카페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일어나서 나오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쉬러 간 카페인데 왜 내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에 말이죠. 남자 주인공인 존 역시 나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우선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종업원 케이씨와 요리사 마이크, 다른 자리에 앉은 단골 손님과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제게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딱 와닿았어요. 책은 읽는 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망상활성계, RAS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그 답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부분이 제 눈에 유난히 띌 수 있겠죠. 케이씨는 존에게 녹색 바다거북 이야기를 해줍니다. 케이씨는 바다에서 놀다가 바다거북을 발견하고 헤엄쳐서 쫓아가 봅니다. 오리발도 끼고 있고 엄청 열심히 따라가 봤지만 바다거북을 쫓아갈 수가 없었던 케이씨는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요. 케이씨는 파도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리며 쫓아갔지만 바다거북은 파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나가려는 방향으로 파도가 오면 열심히 팔을 저어 앞으로 나갔던 거죠. 바다거북은 우리가 헛된 행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해요.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는 것. 그러니까 파도가 내 쪽으로 밀려오는데 그걸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처럼 에너지를 크게 쓰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힘을 쓰고 나면 정작 내가 원하는 밀려가는 파도가 왔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밀려오는 파도는 내 관심을 끌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상황들을 뜻해요. 그리고 밀려가는 파도는 내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내용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죠. 죽음이란 것이 내게 언젠가는 올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제를 별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나 시간이 더 줄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미뤄둔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날까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날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루하루 매 순간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미뤄두고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몇 시간 고심한다고 딱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아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맞나?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 일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 엄청 쉽고 빠르게 읽히는 책인데 내용은 평생 숙제 같은 묵직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세상 끝의 카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조는 10년이 지난 후 예전과 다른 곳에서 똑같은 카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반갑게 들어간 카페에는 케이시가 있었고 요리사였던 마이크가 늦게 온다며 케이시는 존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짜증이 가득 차 보이는 손님 제시카를 위해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예전의 존처럼 메뉴판을 보고 나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에서 제 눈길을 끈 내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점점 행복을 잃어가고요. 제시카는 괜찮다에 갇혀버린 것 같다고 해요.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좋아가 아니라 괜찮아였어요. 이것도 저것도 괜찮았어요. 괜찮아의 의미는 제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싫지 않았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제 마음이 어떤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다 보니 엄청 좋은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모르겠는 상태가 된 거죠. 저는 괜찮아 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았고 제 스스로 나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어요. 괜찮아는 정말 내 마음을 정확히 몰라서 나온 말이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걸 통해 스스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도움을 주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늘 도움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세지면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늘 혼자 해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 스스로 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제시카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많이 주는 사람들은 받는 걸 어려워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게 맞다면 많이 주는 사람들은 자기만 좋은 걸 하고 남은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정말 이기적인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거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정말 별것 아닌데도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유모차를 끌고 건물의 무거운 유리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야 할 때, 또 아이와 버스를 탈 때, 한쪽 팔로는 아이를 안고 한쪽 손으로는 유모차까지 들고 타야 할 때처럼 말이죠. 제가 힘이 좋은 편이라 거뜬히 다 해내곤 하지만 누군가 유리문을 잠시 잡아주거나 유모차를 버스 위로만 올려줘도 그 상황은 정말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고 나면 정말 감사하고 그날 하루에 좋은 기운이 더해집니다. 또 제가 그런 도움을 줬을 때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도움을 잘 받고 또 도움을 잘 주다 보면 우리 모두 더 기분 좋아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아이든 한 번의 식사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초대해요. 그러고서는 나의 삶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 분노 표출을 위한 출구로 이용한다고 해요. 내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용서할 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 끝의 카페 책에서 요리사였던 마이크는 두 번째 책에서 딸을 데리고 조금 늦게 등장합니다. 마이크는 아이에게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자신을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두면 화가 날 때마다 자기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불편해진다고 해요. 자신이 선택한 내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건 어쩌면 또 다른 숙제인지도 몰라요. 그 틀에 맞춰 살기 위해 스트레스 받고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에 짙은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막막해하곤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고요.
만약 짙은 안개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3m까지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지금 첫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한 걸음 내디딘 앞에 그 3m까지 또 보일 거예요. 즉, 내 앞에 한 걸음만큼 더 보이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저 우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만큼이 더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미 성큼성큼 걸어온 내 뒷길이 보일 거예요. 우린 그만큼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나아가 보세요. 책을 직접 보시면 제가 꼽은 내용들과 달리 각자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하루라는 개념은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울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한 구절이 있어요. 자신의 어깨를 꼭 감싸고 토닥토닥 하며 오늘 나의 하루에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